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어디냐면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사회문화 변화에 대한 것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신정변 이후 최초의 교육기관인 원산학사가 설치되었다. 갑신정변 이후를 묻고 있네요. 이후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냐라는 이런 모습이 보이냐.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났나? 1884년이었죠. 1884년. 그 이후라면 원산학사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원산학사는 1883년에 설립되었던 학교였다라는 거죠. 2번 경인선이 개통된 시기에 이 시기에 동시기에 서대문 청량리 운전 전체가 개통되었는가 라는 거죠. 경인선 개통이 언제였죠? 경인선이 1899년이었죠. 이 동시기에 개통했냐 처음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렇죠. 얘도 1899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3번 한일 의정서를 맺었던 시기에 그 동시기에 대한멜 신부를 읽고 있었을까요? 자, 한일 의정서 맺었던 시기는 언제냐? 1904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멜 신부가 처음 창간됐을 때도 1904년이에요. 그래서 동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죠. 아,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수업에서 이거를 X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답 동그라미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정답은 동그라미로 알고 있고 또한 풀이도 같은 1904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동그라미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구에서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금주, 금연 등 전개한 운동을 지원한 신문은 방문국에서 발행되었다. 자, 이걸 보면 일단 이 운동이 첫 번째 1단계로 이 운동이 뭔지 알아야 돼요. 1단계 이 운동. 대구에서 서상돈 이런 것을 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국채 보상 운동이죠. 자, 그렇다면 이 1단계 지나서 2단계를 보시죠. 2단계. 2단계는 이 운동을 지원한 신문을 묻고 있네요. 이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한 신문이 어디였죠, 여러분들? 대한 매일 신보죠. 자, 그럼 마지막 3단계로 갔어요. 3단계로 이 신보는 여기 이런 특징 보이냐? 이런 특징 보이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매일 신보는 방문국에서 발행되지 않았고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이 뭐였는가? 그게 한성 순보 또는 한성 주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이제 수능과 한능검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칙령이 반포된 당시로 옳은 것은 다음 칙령 봅시다.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말하고 있네요. 자, 한성사범학교 관제 나왔을 때 언제였는가? 바로 1890 아니다. 맞죠. 1895년 갑오개혁 시기에 나왔던 관제입니다. 갑오개혁 시기에 나왔던 관제다. 1번 신문을 편집하는 만세보 기자. 만세보는 여러분들 대종교에서 발행했던 아니다 미안해요. 천도교에서 발행했던 신문이고요. 시기는 1906년입니다. 1906년. 하와이 이민을 갔을 때는 여러분들 1900년대였다라는 거. 그리고 전차를 타고 청량리를 가는 관리. 전차는 최소 못해도 1899년이겠죠, 여러분들. 청해 텐진 도착한 영선사 일행. 영선사는 여러분들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 초반이고요. 제중원에서 진료한 의사, 제중원 광연회로는 1884년에 설립되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 뭐죠,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반포된 당시를 물고 있죠. 1890년대이기 때문에 만세보 기자와 아니면 만세보와 하와이 이민과 전차는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고요. 그리고 영선사는요. 1880년대 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도착한 거는 이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1890년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상황 볼까요?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답니다. 한성전기가 설립되었을 때가 1898년이었죠. 그 이후의 모습 옳은 것은 알렌의 건의를 광해에 세워졌다. 세워졌던 시기는 뭐냐? 세워졌던 시기는 1884년이고 세워졌던 거는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됐을 때는 여러분 한성순보가 발행됐을 때는 1880년대고요. 기기창이 설립된 것도 여러분들 영선사가 갔다 온 후에 만든 거기 때문에 1880년대가 되고요. 서울과 부산 연결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정부선은 1905년이었죠. 그리고 우정총이 처음 설치된 것은 1884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후니까. 이거는 다 언제다 여러분들? 이전이었다. 다 이전. 이전의 모습이고 이거는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문화 배웠던 부분은요.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 시기가 동시기 또는 그 이후의 시기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상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총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대단원 3의 전체적인 그림을 오늘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원 3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2번, 일제 다양한 통치 모습을 보게 될 건데, 이거를 사료를 통해서 한번 추론해보는 시간도 갖고요. 마지막으로 1910년대, 20년대 일제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경제정책. 산미증식계획과 토지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과 관련해서 우리는 대단원의 전체 수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단원 3의 전체 제목은 무엇인가? 일제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입니다. 일제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로서 이거를 나누면요. 크게 두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식민지 지배라는 주제와 하나는 주제 1, 일제식민지 지배라는 주제와 그다음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주제 2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제식민지 지배는요, 크게 1910년대 통치와 1920년대 통치와 1930년대 통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 통치는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 1920년대 통치를 우리는 문화 통치 또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말합니다.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1930년대에서는 민족을 분열시킨 거 넘어서 완전히 그 정신들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부릅니다. 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넘어갔을 때는 3.1 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1920년대, 30년대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 넘어갔을 때는 중, 아, 미안해요. 만주사변, 만주사변, 그 다음에 중일전쟁 등 대외적으로 전쟁이 확산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통치 속에서 우리는 민족운동, 즉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크게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무장 독립 전쟁이라는 방식 하나와 하나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전개가 되고요. 좀 세세한 것은 더 있긴 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도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1910년대와 20년대 통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통치 모습입니다. 통치 모습, 정치와 사회문화 관련된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한 건물 안에 간판 두 개가 있네요. 자, 이 건물은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간판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 성, 헌, 병, 대, 본, 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성 헌병대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자, 다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함, 경, 부, 도, 경, 무, 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즉, 이 건물은 경무의 기능도 하고요. 경무의 업무도 하고요. 또 헌병의 기능도 한대요, 여러분들. 두 가지 기능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헌병은 일단 뭘까요? 헌병이 뭔지 아시나요? 헌병은 MP입니다, MP. MP가 뭐냐면 밀리터리 폴리스, 밀리터리 폴리스. 즉 경찰은 경찰인데 누가 하는 경찰? 군인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의 정치적인 모습은 어떤 특징이 갖는가? 군인들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네, 이 사진은 바로 학교 단체 사진. 자, 학교 단체 사진인데 여기 특징적이 보이네요. 특징적이 여러분들. 학교 단체 사진인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복장이 어떤가요? 복장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교사들이 제복과 여기 보이는 어이구야. 여기 보이는 칼을 차고 수업을 했습니다. 누가? 교사들이. 교사들이 제복과 칼을 차고 수업하는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1910년대 통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에 뭘 하나 세워두고 사람이 앉아가지고 뭔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기기를 활용해서 뭔가 촬영하고 있어요. 뭘 촬영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로 토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토지를 촬영해서 토지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걸 토지를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토지 조사. 토지 조사. 과거의 용어로는 양전이라 불렀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왜 조사 사업을 하고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단 통치 시기는 정치, 사회문화, 경제를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정치 같은 경우에는 통치 기구로서 무엇을 돕다? 조선 총독부를 돕다라는 거죠.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무신 출신으로 줬어요. 무신 출신. 무신보다는 무관이에요. 무관 출신으로 임명했어요. 무관은 즉 군인 출신으로 임명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총독 및 일본인들은 조선의 현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조선의 현실을 몰라요. 무지합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언해줄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부르는가? 중추원이라 부르고 이 중추원의 다수는 조선인들로 구성됩니다. 이 조선인도 당연히 친일파 조선인이겠죠. 여러분, 친일파 조선인. 그리고 경찰 제도는 여러분들 누가 했다? 군인들이 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헌병 경찰제도라고 부릅니다. 헌병들은요, 즉결심판권과 조선 태영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선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여러분들. 즉결심판권은 뭐냐면요, 그냥 길거리 걸으면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을 내린다. 어떤 처벌? 태형, 엉덩이를 까서 매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본권들이 제한됐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이 모두 제한됐고요. 식민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통 교육이고 4년 동안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즉 초등학교를 4년만 다니고 졸업시키는 것. 그러면서 배운 내용들이 무엇인가? 기초적인 언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 즉 일본어, 기초적인 일본어를 배우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수리, 더하고 빼고 곱할 수 있는 것만 교육시키고 졸업을 시켰다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식민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 시행한 명분은 무엇인가? 명분. 즉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무엇이냐? 공정한 지세 부담이다라는 거야. 토지를 가진 크기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토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토지가 적으면 세금을 덜 내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지세 부담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일전에 광무개혁 일환으로서 지게를 발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게 발급이 모두 진행되지
못했어요. 모두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서 한다는 이유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진짜 목적, 찐목은 무엇인가? 식민 통치 경제 기반 확보하기입니다라는 것. 즉 세금을 걷어가지고 식민 통치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국민들, 조선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약탈에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토지 약탈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 즉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했는가? 신고주의 방식으로 지행했다. 신고주의 방식. 신고주의가 여러분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주의의 구체적인 그 절차들을 보게 되면 토지 약탈을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일단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죠. 토지조사 합니다. 토지조사 합니다. 기간, 방법, 장소 등을 이렇게 써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언어로 썼을까? 어떤 언어로? 일본어로 썼겠죠. 일본어. 일단 첫 번째, 일본어로 썼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몰랐어요. 내 토지, 내가 가진 토지가 내 거다라고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몰랐어요. 자, 두 번째, 기간이 매우 짧았어요. 3일 동안 기간 좀 예를 들면 3일 동안 기간 좀 짧은 기간 동안 빨리 신고를 해야 됐어요. 하지만 그 뒤늦게 들은 사람들은 신고를 못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방법. 즉, 서류를 챙겨서 갔는데, 이게 내 토지다라고 입증할 만한 서류를 챙겨서 갔는데, 이거를 퇴짜시킵니다. 서류 부족해. 너 이 서류 가짜잖아. 라는 이유로 일본인들이 이 토지가 너 거다라고 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 토지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그 토지들은 다 누구가 넘어갔어요, 이제는? 다 총독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국가 토지가 다 총독부로 편입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토지를 상실하게 됐으니 뭘로 전락하게 되는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령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회사령 뭐냐?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허가제는 뭐냐면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가야 됩니다. 서류를 구비해서 갔어요. 이제 허가해 주세요. 도장 찍어 주세요 했어요. 근데 도장 안 찍어줍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게 뭐냐? 바로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를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회사 만드는 것을 억압했다, 억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흘러서 1920년대는 문화통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화통치를 시행하게 된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이토 마코토라는 조선의 총독입니다. 이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통치의 방침 일시동인의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 평화를 확보하여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대원칙을 일진 정한 바이다. 이렇답니다. 중요한 건 뒤에요. 이제는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백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하여 더욱 고려하여 각각 그 할 바를 얻게 하고 즉 조선인을 공무원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래 기회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분명 우리 1910년대는 무단 통치였어요. 무단.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이제 어떤 느낌 드나요, 여러분들? 뭔가 부드러워졌죠. 소프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문화 통치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why? 왜 바뀌게 되었는가? 당시 1919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는가? 3.1 운동을 하게 됩니다. 3.1 운동을 일본이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억압적으로 통치했다가는 더 큰 일이 발생하겠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좀 더 부드러운 방식의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먼저 총독 임명 범위를 확장한대요. 무단 통치 시기에는 누구만 가능했잖아요. 누구 출신만? 무관 출신만 가능했죠. 이제는 문관 출신도 임명하도록 바뀌게 되고요. 경찰 제도를 개정한대. 험, 무단 통치 시에는 누가 경찰 업무를 대행했나요, 여러분들? 헌병이었죠. 군인이었죠. 헌병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나 교내 복지를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진에서 봤을 때 칼이나 제복을 입는 것을 폐지한다는 교사들이 그리고 임용과 대우 등에 더욱 고려한다는 것은 즉 조선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선인들도 참정권을 부여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문화적 실상을 보면 달라요. 먼저 보통경찰제가 시행되었으나 기관들은 모두 다 늘어났고 인원도 늘어났고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권이 풀려요. 또는 허용됩니다. 기본권이 허용됐어요.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모두 다 허용됐습니다. 허용됐으나 특히 언론은 이렇게 구멍이 난 곳이 생깁니다.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바로 사전 사전 검열을 통해서 일본을 비판한 내용들을 모두 다 사전에 제거하고 발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조선인들의 체포 비율입니다. 조선인의 체포 비율. 얼마나 체포가 많이 되었는가? 검거 비율. 검거 비율. 조선인의 검거 비율. 1927년, 28년 기준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927년에 뭐가 시행되냐면 치안유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치안유지법은 뭐냐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한 법이에요. 하지만 치안유지법의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당시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는 용도로 활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치안유지법 이후로 사회주의 계열 및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통치는요, 말이 좋아 부드러운 통치지 사실 우리 민족을 분열하는 통치였다. 기만하는 통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화통치의 경제적인 모습은 바로 이 사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다 쌀입니다, 쌀. 이 쌀을 다 어디로 가는가? 일본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쌀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왜 하게 되고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문화통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치 부분을 보게 되면요. 누구 총독 어떤 출신? 문관 출신의 총독을 임명하도록 관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보통경찰제가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1927년에 치안유지법을 시행해서 질서를 올바로 잡고 했다는 것. 하지만 실상은 뭔가 임명된 지 한 번도 없으며 보통경찰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 인력 장비 등이 급등하여 바로 우리 민족운동가를 체포하는 데 적극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에는 재산 기준으로 참정권 부여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용도로 활용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통치는 말이 좋아 문화통치인 거지 실상은 기만하는 거였다. 우리를 놀리는 거였다. 우리 민족을 분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사회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언출 집결,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라는 거고 교육계가 확대가 됩니다. 즉 수업연의 연장이라는 게 4년에서 6년으로 증가가 됩니다. 하지만 언론 같은 경우는 사전 검열, 삭제, 정간 등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 연장을 했으나 고등교육은 여전히 부재하고 취약률은 낮았다는 거. 왜 낮았는가? 당시에 등록금이 있었어요. 등록금이 비쌌어요. 비쌌어. 등록금 비싸가지고 초등학교, 보통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는요. 경제 분야에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왜 하게 되었는가? 당시 일본에서 쌀 수요가 급증하는 쌀 수요가 늘어나게 돼. 이 부족한 거 어디서? 식민지에서 충당하고 했다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먼저 품종, 즉 벼의 품종을 늘립니다. 품종 개량하고요. 그리고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땅의 질도 높입니다. 이게 농토 개간이고요. 그리고 쌀이 성공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물을 잘 대줘야 돼. 이 물을 관리하는 곳을 뭐라 부르는가? 수리조합이라고 합니다. 수리조합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쌀 생산을 늘렸으나 그 결과 현실은 어떻게 됐는가? 쌀이 늘어난 양보다 빠져나간 양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조선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모두 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농민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왜냐? 품종 개량하고 농토를 개간하고 수리조합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거다. 비용이다. 돈이 들어간 거다. 품종 개량비, 농토 개간비, 수리조합비 등 이 모든 게 누구한테? 농민한테 전가했다라는 것에서 몰락 농민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 정리한 농민들은 당시 소작료를 부담했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증산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거야. 농민이 이렇게 했습니다. 농민의 허리가 굽어갑니다. 농민 허리가 굽어가요. 허리가 굽어가요. 왜 굽어가는가? 소작농으로서 소작료도 냈어야 돼. 월세도 냈어요. 월세도 냈어야 되는데 여기 뭐 증산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고에 빠진다. 이중고에 빠지게 되면서 농민은 더욱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령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제 단순히 전화해가지고 우리 회사 만들게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게 신고제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배웠던 내용을 이제 사료에 적용하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사료는 무슨 법령인지 봅시다. 태형을 실시해. 태형. 태형은 뭔가? 자, 여기에 사람을 눕혀가지고 이러한 매로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게 태형이에요. 태형은 누구한테? 조선인의 하나에 적용한대요. 조선인의 태형을 때리는 거. 이게 바로 조선 태형령입니다. 조선 태형령은 몇 년대 통치 모습이다?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통치를 실시할 당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교육정책은 4년제 보통 교육이었다. 4년제 보통 교육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료는 무엇이냐면 이 사료는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사료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신문, 잡지, 기타 출판도 금지하고 대중을 모은다. 우리는 이거를 집회라고 한다. 집회. 집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불어나 연설을 하거나 불어나 문서 또 옮는다라는 거죠. 연설하거나 이것은 이제 이것도 한 집회 활동, 그다음에 언론 활동 다 금지하는 모습 언제다? 1910년대 이게 다 무단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즉 정리하면요. 여기 경찰범 처벌 규칙과 조선 태형령 등은 바로 공포를 조장하는 무단 통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오른쪽 사로는 조선 태형령이고 1910년대 무단 통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당시 교육 정책은 4년 보통교육 중심의 정책이었다라는 거. 이 보통교육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초등교육의 초등교육, 가장 기초적인 교육. 기초적인 해도 이 당시 기초는 무슨 기초냐면 바로 식민 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적인 교육이에요. 그럼 수능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는가?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가장 기초적인 일본어를 가르치고 가장 기초적인 수학을 가르치고 이 정도만 가르치고 이 정도. 이게 바로 보통교육이다. 식민지에서 보통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변화된 부분을 포함해 논술을 할 거. 변화된 걸 보시는 여러분들. 1916년, 26년, 32년 갈수록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작농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자작농은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변화된 걸 뭘 쓰라는 건가? 소작농이 늘고 자소작, 자작농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말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왜? Why? 그 원인은 무엇인가? 1910년대, 20년대 경제정책 관련적 이 경제는 무엇인가?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농민들이 자작농이 줄어들고 다소작농으로 변화했는가, 전락했는가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예시로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일제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언제? 몇 년대? 1910년대와 20년대. 1910년대와 20년대의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통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각 모습들이 몇 년대 통치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각 경제 정책들의 배경, 방법, 결과, 목적, 방법, 결과를 학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